오랫동안 울산 북구의 관문 역할을 하며 사람과 사람을 이어주던 곳이 있는데요. 100여 년의 시간을 묵묵히 견뎌온 그 세월 속에 새겨진 이야기를 꺼내봅니다. 요즘 예쁜 꽃도 피고 여행 가기 참 좋은 계절이에요. 그렇죠. 우리나라 어디나 너무너무 좋은 것이 많잖아요. 특히 울산은 너무 유명한 곳이 많은데 오늘 이야기하고 싶은 건 뭐냐면 2017년에 몬트리올 영화제라는 게 있어요. 세계 8대 영화제에 속하는데 거기에 울산을 배경으로 한 영화가 금상을 받았거든. 금상식이나요? 그게 바로 제목이 돌아온다라는 영화인데 첫 장면이 막 기차가 등장하는데 그 장면이 있는 역, 바로 오늘 우리가 가보려고 하는 이 호계역에서 그게 촬영이 이루어졌고 KBS 문학관에서 다뤘던 미망이라는 작품이 있어요. 그게 바로 이 호계역에서 찍혔는데 되게 하여튼 유명했어요. 또 하나 이야기해야 될 게 뭐냐면 이곳은 대한민국 철도 100년의 역사를 고스란히 간직하고 있는 곳. 그런 의미에서 오늘 가는 것이 굉장히 의미 있고 중요한 곳입니다. 와, 기차역에 어떤 역사적 의미가 있는지 벌써부터 궁금해지는데요. 한번 가봅시다. 네. 산과들이 감싸안은 호계는 오래전부터 사람들이 모여 살던 마을이었는데요. 자연과 사람이 어우러지며 다양한 이야기를 쌓아왔습니다. 호계 마을이 어떤 마을인지 궁금해지는데 혹시 호가 호랑이 호자인가요? 맞아요. 여기 호계라는 곳은 사실은 이제 호랑이처럼 영험한 기운을 가진 산봉우리가 있고 거기서 물이 흘러가지고 동천으로 흐르거든요. 그래서 이게 호계라는 지명이 됐다는데 사실은 그만큼 이곳이 옛날에는 숲이 우거지고 호랑이가 나올 만큼 굉장히 웅장한 그런 산을 가졌던 동네다 이렇게 보면 되고요. 그런 이야기가 쭉 전해 내려오다가 1994년인가 여기 이제 조사를 했어요. 청동시대 집자리를 비롯해가지고 각종 토기류라든지 아니면 뭐 도끼라든지 이런 게 다 났거든요. 석기류 이런 거 다 났는데 특히 여기는 이제 고인돌 모양을 갖춘 지성묘가 여기 많이 출토가 됐고 이게 옛날에 사람들이 많이 살았던 동네라는 게 알려졌는데 무엇보다도 이 산세가 너무 좋고 거기 산에 소나무들 이런 게 많다 보니까 일제강점기 때 나무들이 막 잘려나갔죠. 그래서 옛날에 호랑이가 살던 동네처럼 숲이 막 우거졌던 모습이 사라졌던 그런 아픈 역사를 가지고 있는 곳이 바로 이 호계입니다. 호계에는 100년 넘게 사랑방 역할을 하던 곳이 있는데요. 오랜 시간 지역의 중심으로 자리하며 삶과 문화를 만들어내던 호계시장입니다. 어디서 맛있는 냄새가 나던데 여기 시장이 있네요. 그렇죠. 여기가 그 유명한 호계장입니다. 창설시장이 열려있지만 사실은 매달 1일과 6일이 되면 장이 열려요. 울산의 북쪽 지역에서의 장은 호계가 가장 유명했고 특히 바로 위에가 모화, 경주거든요. 경북에 있는 사람들까지 호계장이 많이 하는데 이 장이 100년이 넘었거든요. 활성화된 결정적인 계기가 바로 이 호계역이 생기면서 철도가 나아지니까 경북 사람들, 울산의 남쪽 사람들 이런 사람들이 이제 자기 동네 물산을 가지고 와서 시장에 펼쳐놓고 그러면서 사람이 모여들고 특히 호계장에서 무엇이 유명했을까? 바로 콩이에요. 콩? 콩. 이 좀 붉은 빛이 들어가는 양대라는 콩이 있는데 그게 굉장히 유명해가지고 쌀이랑 같이 밥을 지으면 밥맛이 그렇게 좋대요. 콩이 유명하니까 자연스럽게 두부도 굉장히 유명했는데 특히 왜 두부가 유명했냐면 이 산을 넘으면 바로 동해바다예요. 정자바다의 바닷물을 간수로 사용해가지고 만든 콩으로 두부를 만들었다. 그래서 여기 호계 두부가 굉장히 유명했고 또 재밌는 거는 정자 사람이 바닷물을 지고 와요. 거기서 여기까지. 와. 지고 와서 뭐로 바꿨을까? 두부? 두부도 바꾸고 뭐 쌀, 콩 이런 거 바꿔서 갔다. 그런 이야기가
전해지고 있고요. 옛날에는 이 호계 농소 이쪽이 마을이 꽤 컸거든요. 장을 중심으로 해서 사람들의 문화, 생활 이런 것들이 모두 형성될 정도로 굉장히 유명했고, 지금도 1일과 6일이 되면 사람들이 모여들고 있는 생활의 중심지이기도 합니다. 호계장이 발전할 수 있었던 건 호계역 덕분인데요. 단순한 이동의 길이 아니라 시간을 잇는 통로로 100년이 넘는 시간 동안 우리 곁을 지켜왔습니다. 제가 어린 시절에도 보지 못했던 엄청 오래되어 보이는 역인데 지금은 사람들이 안 보이네요. 이곳은 지난 2021년 10월 25일자로 100년 동안 달리던 기차의 임무를 다하고 그리고 이제 북울산역으로 옮겼는데, 울산의 철도 역사는 무려 105년이 넘거든요. 울산에 역이 들어온 게 흥남동. 거기에 이제 대구에서 경주로 이어지는 혁계 열차가 처음 왔던 게 철도의 시작인데, 그 이후에 바로 다음에 1922년에 효문에서 호계를 지나서 모하로에서 불국사로 이어지는 이 동해남부선 이쪽 철길이 깔리면서 호계역이 그때부터 시작이 됐던 역이에요. 정말 깊은 역사가 있네요. 엄청난 역사죠. 이게 이제 100년이 훨씬 지났으니까 너무나 많은 이야기들이 담겨 있는데, 뭐 핵심적인 것만 이야기하면 이 역이 만들어지면서 이제 경주 쪽 그리고 부산 쪽 이쪽의 어떤 여러 가지가 다 교류를 하는 현장이 됐고, 특히 학생들 학교 다니는데 너무 좋았거든. 그래서 이야기 들어보면은 완행기차가 축축축축 달리니까 표 안 끊고 달리는 거예요. 그래갖고 무임승차 많이 했다고 해요. 그리고 장날에 짐을 실으라는 역할 많이 했거든요. 더욱이 중요한 건 뭐냐면 이 호계역이라는 곳이 105년이 넘는 역사를 가졌으니까 숱한 부침이 있었겠죠. 가장 대표적인 게 한국 전쟁 때 전후해가지고 이 호계역이 크게 불타버렸어요. 그때 이 신불산 쪽을 중심으로 한 남도부라는 그 빨치산이 있었거든. 제일 거점으로 파괴했던 시설이 뭐냐면 철도역, 우체국, 관공서 이런 거거든. 그때 이 호계역도 바로 불바다로 만들어버렸죠. 그랬다가 1958년에 새로 지었죠. 그 이후에도 뭐 사고가 좀 있었지만 그런 부침의 역사를 가지고 있다가 화물을 좀 더 보완하고 이러면서 역사를 한 번 더 신축했어요. 만든 게 한 2002년쯤 됐을 거예요. 그때 되어가지고 지금까지 쭉 잘 이어져 오다가 아쉽게도 철도 100년의 역사를 뒤로하고 문을 닫았습니다. 호계역은 수많은 사람과 물자가 오갔던 만큼 역 곳곳에 추억이 고스란히 남아있는데요. 사실 이곳은 일제가 자원을 원활히 수탈하기 위해 지었습니다. 많은 사람들이 지나다니다 보면 이 역에서 우여곡절도 많았을 것 같아요. 폐역이 된 지 5년이 지났지만 아직까지 이 건물을 남겨놓고 있는 이유는 사연이 많기 때문에 함부로 허물어뜨릴 수가 없다는 거죠. 100년의 역사 동안에 무수한 사연이 있었는데 중요한 거는 왜 이 자리에 역을 만들었을까, 이런 부분이거든요. 가장 큰 거는 역시 일제강점기 때 이 역이 들었었으니까 일제가 여기에 역을 만들어가지고 뭔가 이용할 게 있었다는 거거든요. 그게 뭐냐면 바로 이 근처에 가장 유명했던 철장, 이거 실어 날라야 됩니다. 그게 가장 큰 것이었고, 두 번째는 울창한 숲에서 나는 산림, 이 자원이거든. 이 자원을 배에 가지고 철도에 실어서 날라야 됩니다. 그게 가장 큰 것이었겠죠. 그러니까 자원의 수탈이 가장 큰 목적이었다. 그래서 이 자리에 역을 세웠고, 이 역을 통해서 한반도의 남부지방에 나는 물자를 일제가 부산 쪽으로 옮겨가지고 배를 실어서 본국으로 보냈다. 이런 사연이 있는 곳이죠. 또 하나의 사연은 이제 이곳은 바로 앞에 장터도 있고 뭐 이게 사람들이 많이 모여 살았으니까 그게 교류의 중심이 되었던 거죠. 여기 굉장히 많은 것이 활발하게 이루어졌고, 그래서 이곳을 중심으로 사람들이 뭐 새로운 문화를 만들어내고 이런 역할들을 많이 했던 거죠. 사실상 일제 수탈의 전진 기지였다는 거네요. 그렇죠. 지금 요 앞에 보면은 이제 향나무가 쫙 펼쳐져 있거든요. 그리고 히말리아 신스라는 또 나무가 이 역의 역사성을 그대로 말해 주듯이
일본풍의 어떤 느낌도 좀 들고 그렇거든요. 근데 해방 이후에는 사실 이 철광석이 이제 또 포항이라든지 이런 전국 각지에 실어 나르는 굉장히 중요한 거점이 됐고 또 학생들에게 굉장히 유행했어요. 경주나 대구, 경산 이쪽에서 대학을 다니는 학생들, 부산 쪽에 대학을 다니는 학생들이 이 열차를 타고 통학을 했거든요. 교육, 문화, 그리고 산업 이런 부분에서 호계역은 굉장히 중심적인 역할을 했다. 이렇게 말을 할 수 있습니다. 호계역의 풍경은 예술가들에게 마르지 않는 영감의 원천이었는데요. 수많은 추억을 품은 호계역은 다양한 작품 속에 등장하며 사랑을 받았습니다. 이 호계역을 배경으로 한 다양한 작품들이 많았다고 하던데 그 내용이 어땠을지 궁금해요. 호계역을 배경으로 한 시조 이런 것도 굉장히 많았고요. 뭐 소설 이런 것도 많았거든요. 근데 특히 유명한 거는 이 영화인데 영화와 드라마인데요. 영화는 뭐냐면 2017년에 몬트리올 영화제에서 금상을 받았던 돌아온다라는 영화거든요. 이 돌아온다는 영화는 제일 첫 장면에 기차역에 내려서 주인공이 나오는 그런 장면이 나오거든요. 이 돌아온다를 영화의 전체적인 배경이 호계역을 배경으로 한 울산의 전반적인 모습 그리고 간월산, 신불산, 영남 알프스의 여러 가지 것들 이런 것을 다 담아가지고 2017년에 몬트리올 영화제의 심사위원들이 역과 자연이 너무너무 아름답다 이런 평을 받을 정도였는데 안타깝게도 이제 우리나라에서는 상영 일주일 만에 간판을 내려야 했습니다. 그리고 이 호계역 앞에 있는 가게에서 막걸리를 한 잔 탁 마시면 반드시 다시 돌아오게 되어 있다는 만남과 헤어짐에 관한 영화가 그 영화였어요. 또 한편의 작품은 뭐냐면 김원일이라는 소설가가 쓴 미망이라는 작품이에요. 이 미망은 6.25를 전후해가지고 이 호계역이 불도 타고 막 그랬잖아요. 그런 해방 이후에 분단 이후에 이데올로기의 어떤 이념적 대립 상황 이런 것들을 작품에 풀어냈거든요. 그런 것을 통해서 이제 그걸 극복하려는 시도를 담고 있는 그런 스토리를 가진 이 소설이 이제 KBS 문학관을 통해서 드라마화 될 때 작품의 배경이 됐더니 호계역이 촬영지가 됐던 거죠. 그래서 굉장히 유명했던 작품입니다. 100년의 철도 역사는 이제 막을 내렸는데요. 하지만 시간이 지나도 그 자리에 남은 이야기는 사라지지 않죠. 호계역은 그렇게 과거와 현재를 잇고 있습니다. 많은 역사가 깃든 만큼 이 호계역을 잘 활용하면 좋겠어요. 역의 임무는 사라졌지만 또 다른 어떤 역할을 하는 공간, 이 지역 사람들의 문화와 어떤 건강 이런 것들을 다 함께 아우를 수 있는 공간으로 거듭나고 있고 지금 보면 울산숲이라고 쭉 해놨죠. 네. 이 울산숲이라는 것을 철길 따라서 쭉 조성을 했거든요. 저 울산 북쪽의 경계까지 만들어 놨는데 이 호계역은 아직도 진행 중입니다. 어떻게 진행되고 있죠? 네, 이 호계역 주변은 2027년 그러니까 내년 말까지 이 호계역의 역사를 원형을 보존하면서 리모델링을 통해서 호계역이 가지고 있는 100년의 역사 이런 것을 다 담은 공간으로 만들려는 어떤 움직임을 지금 하고 있습니다. 아, 굉장히 의미 있는 공간으로 거듭나고 있네요. 그렇죠. 이곳이야말로 이제는 새로운 모습, 굉장히 의미 있는 철도 100년의 역사를 담은 공간으로 거듭날 것입니다. 이제 기차 소리는 멈췄지만 호계역은 새로운 내일을 준비하고 있는데요. 과거를 기억하고 미래를 꿈꾸는 공간으로 많은 이들에게 사랑받을 예정입니다. 울산실록에서 호계역 어떻게 기록하면 될까요? 철도라는 것은 사실은 사람을 실어 나르는 것이지만 단순하게 사람이나 물자만 실어 나르는 게 아니거든요. 사람과 물자 플러스 바로 문화라는 것을 실어 나르는 기능을 합니다. 비록 호계역은 100년 전에 일제가 수탈의 목적으로 깔아놓은 레일이지만 이 레일을 통해서 대한민국 산업화의 혈관이 새롭게 깔렸고 그 혈관의 기능이 이제는 북울산역으로 넘어갔지만 지금은
살아있는 대한민국 철도 역사 100년사를 그대로 간직하고 있는 새로운 공간으로 탈바꿈했거든요. 그런 의미 있는 시설, 이것이 바로 울산 북구 호계역에 있다는 것. 우리 울산실록에 반드시 의미 있게 기억하고 기록해야 할 것 같습니다. 네, 과거와 현재를 잇는 호계역에서 잠시 향수에 젖어보는 시간이었습니다. 여러분도 정겨운 호계장에서 장을 보시고 사라진 철로 위에서 추억을 새겨보시면 좋겠습니다. 네, 그랬으면 참 좋겠습니다. 울산 근현대사를 싣고 달렸던 추억의 현장, 호계역입니다.